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확인하면서 승률 높이는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미국 국내 증시 거래대금 상위에서 찾는 주도주. 네, 미국장보다 부진한 우리장 때문에 오늘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매일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보입니다. 네.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어떤 시장의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의미 짚어주시죠. 네, 거래대금 상위주가 의미하는 바는 시장 참여자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종목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매일 거래대금 상위가 잡히죠. 거래소 거래대금 상위,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이러면서 시장 색깔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겠고요. 시장 참여자의 심리까지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지표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안에서 주도주가 포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최근 같은 좀 시가총액 상위보다는 개별주가 강한 장에는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대금 상위주가 의미하는 바는 주도주를 내포하고 있는 시장의 심리이자 결과적인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상위 중에 특정 업종 내에서 다수의 종목이 종목이 다수 겹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거래소 거래대금 상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상이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포착이 안 되었던 가깝게 며칠 정도 포착되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 상이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를 제외하고는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 상이고 시가총액 상이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 상이고요.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G2파워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 상입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상이고 ABL바이오도 거래대금 상이에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가 뭐냐면 특정 업종이 딱 도출이 되죠. 시총 상위 같은 경우는 볼륨이 있다 보니까 늘 거래소 거래대금,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에는 잡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외의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원전, 산업재죠. 산업재 쪽에 원전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상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장 색깔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거래대금이 몰리는 쪽은 제약바이오, 이 산업재 중에 원전 이렇게 도출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종목이 겹치는 업종은 시세의 연속성이 있는 거죠. 예, 이걸 체크를 하고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도의보다 매수의에 거래대금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종목 밀리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오늘의 기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겹치는 업종에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예, 제외. 그러니까 매수보다 매도가 많으니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거래대금 상위 중에 특정 업종 내의 종목이 겹치는 매도보다는 매수위에 있는 쪽을 살펴보시면 시장보다는 좀 우월하게 색깔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 시세 연속성이 더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한해서 보자면 제약바이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목들이 다 사상 최고치 부근이거나 사상 최고치에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원전주 이렇게 눈에 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수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8월 초에 그 저점 대비해서 10% 오른 수준이 2620선 부근인데 여기까지 오르기도 참 쉽지 않은 이런 좀 약세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 부근이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주도주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산업재입니다. 산업재 쪽 같은 경우 확실히 강하고 이 중에 에너지 중에서는 원전주 같은 경우가 확실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산업재가 큰 틀에서는 미국,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겹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는 제약 바이오예요. 예, 거래대금 상위 중에 겹치는 종목들 보면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두 축은 글로벌과 우리나라 공통점은 산업재, 그중에서 원전 이 부분임을 체크를 하고 갈 수 있겠고, 시세 연속성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는 뭐 시세가 좀 낮다라고 해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예, 여기 연결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IRA 법안과 관련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형 모듈 원전을 짓는 데는 6년에서 8년이 걸리다 보니까 올해, 내년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 수주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올해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의 수주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내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원전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에너지 사이클의 초입 단계인 거죠. 예, 그래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주가들이 빠른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오늘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단 말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또한 뭐 여기에서 시장이 약하다고 해서 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 시장보다 강한 건 들고 가야죠. 시장보다 강한 건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거래대금 상위 업종을 통해서 종목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점 산업재해의 원전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에서 제약바이오 단연 꼽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전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네.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이고, 네. 그리고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발주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아직은 이런 뭐 표준화도 마련되지 않은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이 국가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SMR 4기 건설 내용을 넣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SMR만 봤을 때 세계 2, 3위권 기술력이고 전체 원전으로 보면은 뭐 세계 최상위권 기술력이다. 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미국 쪽에서 우리의 SMR을 키워줄지도 왠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맞죠? 그죠. 이게 네.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정치적인 요소가 대입돼서 공백기가 있었어요. 원전에 대해서 배제를 했었죠.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원천 기술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공백 때문에 좀 다른 국가로 무게감이 넘어가서 좀 애석하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조속하게 이번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 원래 컨센이 한 2기 정도였는데 4기로 늘린 거는 아주 잘한 선택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미국 같은 경우가 수주가 나올 때 우리나라를 메인으로 넣어주느냐, 그런 부분인데, 뉴스케일 파워 쪽 보면 주기기 파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통으로 수주가 나올 때는 대부분 미국 기업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쪽도 있다 보니까, 그와 함께 종목들을 볼 때 메인은 미국 쪽의 소형 모듈 원전을 보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실제 좀 컨소시엄에 포함돼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추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목할 업종과 종목을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거래 대금을 통해서 미국까지 좀 엿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쪽은 어디 쪽일까요? 산업재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산업재 중에서는 원전이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21일 이사회를 통해서 조금 더 소액주주한테 좋은 결과를 내어줬으면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두산 에너빌리티는 함께 보지만 그 강도가 약할 수 있겠고요. 보조기기 파트 사업을 하는 BHI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제약바이오 쪽은 워낙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파킨슨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인 쿼스템, 캐몬 이런 기업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킨슨,
관련주 코아스템 캐몬 그리고 또 BHI 같은 경우는 부품 쪽 네.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원전 진짜 기업들 많거든요. 네, 많아요.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많죠.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BHI를 꼽으시는 특별한 경쟁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할 때 스마트 원전이라고 했죠. 스마트 원전이라 하면서 그때 컨소시엄에 포함이 됐던 게 BHI라는 기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SMR격이죠. 스마트 원전을 진행할 때는 다시금 그 컨소시엄에 포함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보조기기 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다 담당을 할 거다 보니까 지금 본업 같은 경우를 놓고도 충분히 성적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하나의 기술 안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쪽들, 주기기, 두산에너빌리티, 보조기기, BHI 여기 더해져서 계측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진엔텍 이런 기업들까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투자할 때 주의점은 없을까요? 주의점은 언제나 1등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 수준이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수주라든지 이거를 포함하고 미리 올랐느냐인데요.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미리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는데 아직 본 수주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의 연속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이제 시작이죠. 연말에 구체적으로 에너지 계획에 관련해서 좀 세부안을 내놓을 거다 보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의 지속성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요소로 태클을 걸 때는 그때는 종목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얘기한 대로 SMR 4기 정도로 계획을 연말에 발표를 확실히 하면 그 이후에 재료 노출 이후에도 원전주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이제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요. 데이터 센터 기업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미국 외에 유럽 국가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는 환경이에요. 중국은 좀 대형 원전이고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방산 수주 나오는 것처럼요. 패키지로 국가의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수주도 우리나라가 갖고 갈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분쟁 요소가 존재하죠. 그렇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해주식 하시는 분들은 미국 쪽의 원전주 같은 경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시세 탄력성도 강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1등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미국 원전주 탑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ETF 추천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계속 봐야겠고요. 오픈 AI가 투자한 오클로 같은 경우도 함께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라늄 관련된 ETF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료가 우라늄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 ETF까지 함께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아스템 캐몬도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 가지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모멘텀은 주가 위치가 지금 딱 바닥에서 2배 정도 맞아요. 오른 건데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이제 월봉 보시면 연봉 월봉 보시면 다른 바이오주들보다는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인데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아까 세론 요인을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에 파킨슨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변동성 커질 수 있어요. 그걸 안고 지금 해당 종목을 보시면 되고 가격 조정이 만약에 나왔을 때 한 14,000원대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플레이를 해 봄직한 가격대임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목할 시장의 주도 업종과 종목, 산업재 내 원전과 제약바이오고요. BHI, 코아스텐 캐몬, 그리고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우라늄 ETF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